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93으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겸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지난 24시간 동안 16.8% 오른 93.4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토큰 게이저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이 70%를 하회하고 있다고 나타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인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9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가 1148.38달러로 시가총액은 1822억 2620만 달러,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12억 787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69.73%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시가총액 점유율이 70%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크라켄의 총괄이 비트코인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댄 헤들 총괄이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에 한 학생 신분의 투자자가 그럼 비트코인 한 개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제 리트윗하자 그는 아주 쿨하게 매주 조금씩 구매하세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아주 쿨하게 대답하는 크라켄의 댄 헤들 총괄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매주 조금씩 대답해라. 네,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라는 뜻이겠죠. 네, 현재 연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그널들이 현재 10월에 보이고 있는데요. SEC의 비트코인 ETF 대답이 다음 달에 무조건 이제 대답을 해야 하며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10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수혜가 암호화폐 시장이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 확률이 100%가 되려면 1355일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비트코인 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보유자가 100% 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355일 또는 3년 8개월을 보유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는 4년 주기로 발생하는 반감기를 고려해서 산출된 기간인데요. 317일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에 75%의 확률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35일 보유할 경우에 이익을 낼 확률이 60%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보고서는 S&P 500 지수에 투자할 경우 100% 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23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추산을 했는데, 네, 미디어는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주로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진단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의 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3년 8개월간 보유해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보통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2017년 말에 암호화폐 투기장 때 많이들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 2년 정도 이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존버죠. 네, 존버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네, 앞으로 1년 8개월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네, 2년 버텼는데 그깟 1년 8개월 못 버티겠습니까? 네, 한번 흔히 말하는 존버 같이 해봅시다. 물론 그 전에 크게 상승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투자 전문가가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리히텐슈타인 소재 금투자사 인골드윗 트러스트의 창업자인 마크 발렉이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맥스 카이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통화 정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및 금의 가치 상승은 부실한 중앙은행들을 대체할 최종적인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 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눈길을 돌리곤 한다라고 덧붙였네요. 네, 또 그는 이날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은 서로 비교하며 지적하며 종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발명품이고 언젠가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마크 발렉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피난처, 즉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그 입지를 견고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만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금과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의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금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현재 미국이 쥐고 있으므로 미국이 선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내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릴 규제라면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당한 그리고 명확한 규제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 다음 랠리 전 새로운 약세 기간 진입 7,000달러 전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변덕스러운 여름 이후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가격에 관한 새로운 단기 예측이 정확하다면 4분기는 새로운 약세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데이브 더 웨이브와 같은 일부 투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했는데요. 네, 이 차트를 바탕으로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곧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잠재적으로 38%가 하락하면서 7,000달러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전에 또 한번 유의미한 하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또 아닐지도 모른다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하락은 종종 가격이 오래된 저항 수준을 깨고 이전보다 더 높게 올라가도록 하는 주요한 폭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 나오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이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는 할 건데 그 전에 크게 한번 하락한 후에 크나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크게 상승하기 전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 안 하고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엉덩이에 뭐 뿔이라도 나나요? 네, 물론 이분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석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가격 예측은 그냥 듣고 흘리는 식으로 아니면 본인의 투자 가치관에 조금 조미료 뿌리는 식으로 해야지, 누가 오른다니까 풀매수하고 떨어진다니까 풀매도하고, 이건 안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1년 반 정도 계신 분들은 이미 암호화폐 준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커뮤니티나 댓글을 볼 때 느낍니다. 네, 항상 본인이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본인에 맞는 투자 습관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하락하면서 1230만원대, 이더리움은 0.4% 상승하면서 21만 7천원대, 네, 리플 XRP는 0.1% 사실상 횡보죠. 311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오스의 경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승하면서 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기사에서도 나온 듯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을 봤을 때 지금 70%가 깨지긴 했는데 좀 더 내려가야지 그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9.8% 정말 조금 하락한 거지, 이 정도도 너무나 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 암호화폐 발행 가속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 전용 전자지갑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9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이 자체 개발 중인 암호화폐를 연내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고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중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리브라의 대항마로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네, 왕신인민은행 연구국 겸 화폐 금은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베이징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서 인민은행이 시장 중심적 기관들을 조직해 암호화폐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 해당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일보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CBDC 전용 전자지갑을 개발 중이라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이 현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특히 암호화폐가 주요 소매 결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BDC 발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CBDC 전용 지갑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CBDC의 활용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지금 당장 발행을 해도 위안화와 같이 쓰이겠지만 미 달러의 영향을 받는 위안화보다는 영향을 받지 않는 CBDC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인해서 경제 및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위기를 암호화폐를 통해 타파하려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날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중국에게 암호화폐 시장 패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의원들 내에서도 우리도 빨리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다가 중국에게 빼앗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미국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중국이나 스위스, 몰타 같은 국가들에게 유능한 기업이나 인재를 빼앗기는 것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저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에서 24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참석할 핀테크 위크 2019라는 이벤트가 열리죠. 네, 이제 여기에서 SEC 회장인 제이 클레이튼과 같은 날 연설을 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및 그리고 XRP가 토론 주제로 떠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 나왔던 기사인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2019년 10월 21일부터 24일 약 한 달 정도 남은 실정이죠. 네, 과연 여기서 리플의 CEO 빵형과 SEC 회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아마도 XRP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리플의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명확하게 판명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네, 얼마 전 하나의 소송이 났었죠. 소송을 낸 원고 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놓은 지침을 인용해서 XRP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전 SEC 직원 같은 경우는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4가지 근거를 냈습니다. 돈의 투자, 공동기업, 그리고 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추진하는 제3자 또는 프로모터의 노력이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XRP는 리플 없이 지속적으로 존재 운영되며, 따라서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한 하위 테스트 4가지 요소에 모두 부합이 되지 않고 이러한 실체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는데, 이 기준 똑같이 XRP에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SEC가 ETF를 만약 승인하게 된다면 최대 수혜를 받을 코인이 XRP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리플 코인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각국의 규제 윤곽을 드러내면 리플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대의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의 엑스커런트를 사용했던 기업들이 실질적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엑스래피드를 눈치가 보여서 못 썼었는데, 이 엑스래피드가 100% 기능을 발휘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네, 이렇게 SEC와 지금 XRP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10월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요즘 최대 화두인 리브라, 그리고 바이낸스의 비너스나 중국의 CBDC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규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일본 금융청이 2차 암호화자산 라운드 회의 리브라 종을 울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9일 일본 금융청이 지난 6일 도쿄에서 진행된 제2회 암호화자산 라운드 회의의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네, 해당 회의에서는 일본 금융당국, 국제 기구 관련자들이 모여서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 자산의 최신 트렌드 및 동향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요 의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암호화 자산의 최신 기술과 성과 및 한계, 두 번째로는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 세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 네 번째로는 각 이익단체 간 글로벌 협력입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리브라는 우리 모두에게 종을 울렸다며, 종은 이미 울렸다, 각국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앞에 있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아마 향후 더 많은 종들이 잇따라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해당 회의 같은 경우는 비공개 형식으로 정식적인 초대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이토로의 분석가 마틴 크리스판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3가지 암호화폐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고투 가이들 중 하나, 즉 암호화폐의 이렇게 친화적인 인물들 중 하나인데, 이제 3개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마티의 장기적 선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이 마티 그리스펀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할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세상에 분산된 원장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네, 이것만으로 비트코인은 사실상 선두를 유지할 충분할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마틴 그리스펀의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이 약 5.68%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라이트코인인데 최근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직면에 있습니다. 지난달 12.5블록으로 반감기를 겪고 나서 채굴자들의 참여가 줄고, 레딧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라이트코인 재단 경영진의 협조 부족으로 라이트코인이 이제 휘청거리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서 올해 제로 코딩 개발이나 커밋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라이트코인 발명가 찰리리는 상황을 개선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며 라이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를 옹호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마티의 포트폴리오에는 3.57%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량에 따라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1.01% 배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황금 룰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황금 룰은 스스로 조사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려라.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돼서 본인 투자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워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XRP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실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네, 마틴 그리스펀이 좋아할 만한 코인들을 좋아했네요. 최근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지는 않았죠.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올해 많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 이번 연도 신고점을 찍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암호화폐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트론TV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들 이제 BTT 토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트론재단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생태계 발전을 주력해왔죠. 트론재단의 얼굴이라고 여긴 써있는데 저스틴선은 그 재단이 암호화폐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네, 트론재단 같은 경우는 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후에 콘텐츠 제공 사업에 뛰어들며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저스틴선 CEO는 비트토렌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트윗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스틴선 트윗에 따르게 되면 트론TV의 시청자들은 단순히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BTT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커뮤니티는 트론 월렛에서 트론TV를 찾을 수 있고 시청자들이 무료로 비디오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여기 쳐놨죠. trontv.com 그러니까 trontv.com인데 현재 영화와 비디오 게임, 트레일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이겁니다. 지금 트론TV인데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비트토렌토를 받는 건지 그 받은 BTT가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광고를 하나 시청은 했었는데 영상을 재생하면 이제 유튜버처럼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광고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광고를 보면 토큰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트코인에 관한 5가지 사실. 과연 네, 여러분들과 제가 모르는 5가지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해커가 2018년 1.8억 BTC를 생성했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15일 오버플로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한 해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격하여서 1.8억 개의 비트코인을 생성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창조자인 이제 사토시가 이 일을 빨리 알아채서 버전 0.3.1을 사건 발생 5시간 이내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이제 향후 추가 생성이 금지가 되었고 1.8억 BTC도 지워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430개 알트코인의 아버지다 라는 내용인데 네, 현재까지 2651개의 암호화폐가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436개가 비트코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보컬을 통해 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 분배가 비트코인 수도꼭지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수도꼭지는 이제 웹사이트나 앱 형태의 보상 시스템으로 방문객들이 웹사이트에서 설명한 캡처나 이제 과제를 완료하는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100만 분의 1 BTC인 사토시의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소 1 BTC,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주소는 73만 2,982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알려진 주소만 2천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은 양의 주소죠. 네, 그러면서 사토시는 BTC가 최소 단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가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1사토시는 0.000001 네, 참 0이 많네요. 네, 비트코인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훨씬 더 작은 비트코인 단위가 있는데 사토시 1000분의 1을 차지하는 밀리 사토시라고 하네요. 네, 기사 제목을 정말 거창하게 적어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나 했습니다. 근데 크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업비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다크코인 유의 종목을 지정했는데 FATF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모네로, 대시 등 이른바 다크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FATF 권고안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불명확한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는 취지인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그리고 피백스를 유의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일주일 안에 검토를 통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업비트 측은 이제 암호화 자산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지난 6월 FATF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기존 금융권 급이 이제 기존 금융권급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죠. 네, 권고안에 따르게 되면 가상자산 취급업소 즉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시, 모네로 등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일명 다크코인이죠. 네, 거래 내역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데요. 네, 이에 업비트는 이제 다크코인들의 상장 폐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유의 종목에 모네로, 대시, 지캐시가 들어간다는 게 새삼 놀라운 일이네요. 네, 이처럼 이름이 있는 코인들도 현재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많은 거래소들이 각자의 기준을 세워 쓸모없는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현재 모네로의 경우는 시가총액 10위, 대시는 시가총액 16위인데 유의 종목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위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극도로 강조된 코인들이라 그런 것 같은데, 네, 업비트에서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면 다른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은 내용일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거래소들이 각자의 기준을 세워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항상 투자하실 때 그 코인의 CEO나 하고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여서 투자한 코인이 없어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이 이제 이더리움 ETC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하드포크 지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총 4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2019년 9월 11일 19시 즉 오후 7시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레버리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레버리지 거래 신규 대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드포크 기간 후오비 글로벌의 ETC 자산 및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ETC 메인넷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시점을 파악 후에 입출금과 신규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며 구체적인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너무 렉이 걸리네요. 네, 영국의 암호화폐 변동성 투자 펀드가 5천만 달러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영국 기반 자산관리 업체 니켈 에셋 매니지먼트가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을 타깃으로 한 펀드를 조성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밝혔습니다. 네, 자금 같은 경우는 영국, 유럽, 북미, 싱가포르 등 투자 펀드와 가족 펀드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펀드 운용사 측은 합법적인 규제 프레임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활용한 재정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선물 및 스왑 시장이 조성된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쿠코인이 테조스 소프트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토큰 스테이킹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자유롭게 테조스를 거래하고 입출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킹 기간 토큰이 락업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게 이제 거래소의 이런 설명입니다. 네,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가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시린랩 산하 스마트폰 제조업체 핀니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이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해당 스마트폰은 탈중앙화 운영 체제 및 운영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암호화폐 월렛 등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0일로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4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를 유지했는데 전날 대비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게 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41 정도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 아직까지는 투자하기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9월 달도 이제 곧 있으면은 반이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3분기가 곧 있으면 끝난다는 얘긴데, 네, 3분기가 가기 전에 한 90까지도 바라진 않습니다. 한 70 정도만, 아니면 60, 7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